수술과 약물 없이 식단과 생활습관의 변화만으로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멈추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치료까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신가요? 유방암이 아직도 유전 때문에 발생된다고 믿고 계신가요? 연구에 의하면 모든 유방암 사례 중에서 유전적 원인이 있었던 경우는 겨우 3% 미만이었으며 유전자의 발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환경과 식습관 요소였습니다. 그럼 어떤 식습관 요인이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꾸준히 증가하게 만들었을까요?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음식은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먹고 있는 유제품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20년간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36.5kg에서 32kg로 줄어들었지만 치즈, 버터, 크림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유제품 소비는 63.9kg에서 86.1kg로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유제품 소비는 2001년 305만 톤에서 2021년 458만 톤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유제품 소비와 함께 증가된 질병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 1990년에 비해 최근 들어 유방암 환자와 전립선암 환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GF-1이라는 인슐린 유사성장인자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메신저 가운데 하나인데요. 너무 없으면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골다공증,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IGF-1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유방암, 전립선암, 결장, 직장암의 위험이 반드시 높아지는데요. 몬트리올 연구진의 연구에서 혈중 IGF-1 농도를 기준으로 상위 4분의 1에 속하는 사람은 그러한 암의 위험이 서너 배 높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지표인 것처럼 IGF-1이라고 부르는 성장 호르몬이 암의 예측자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매일 마시고 있는 우유 속에 IGF-1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우유 속의 IGF-1의 농도는 1980년대에 비해 최근에는 그 농도가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IGF-1이 우유 속에 그토록 많아진 이유는 20세기 초와 우유 생산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암소 한 마리는 하루 3에서 4리터의 우유를 내놓았지만 오늘날 암소는 20리터에서 많게는 80리터까지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낙농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우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젖이 많은 품종을 선택 육성해왔으며 유전적으로 재조합된 호르몬을 투여하여 IGF-1이 함께 증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IGF-1은 저온 살균법으로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유 섭취와 암 발생의 위험 사이의 관계는 인구 집단별 연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놀랍게도 식단과 전립선암 사이에 가장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유제품 섭취였습니다. 다음 표는 나라별 우유 소비량과 전립선암 위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유 소비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하버드대학교의 연구는 매우 설득력이 있는데 14개의 사례대조군 연구에서 7개가 유제품과 전립선암의 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관찰하였으며 수많은 근거가 동물성 식품, 특히 유제품과 전립선암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립선암의 메커니즘. 전립선암의 메커니즘은 IGF-1의 혈중 농도 증가와 비타민 D 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지표인 것처럼 IGF-1이라고 부르는 성장 호르몬이 암의 예측 인자로 밝혀졌는데요. 비타민 D는 암, 자가면역질환, 골다공증 같은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즉, IGF-1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비타민 D가 낮은 채로 지속된다면 전립선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우유 속에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은 IGF-1을 만들어내고 이는 세포의 성장과 제거 과정을 교란시켜 암의 발달을 부추기며 또한 우유 속의 동물성 단백질과 칼슘은 활성 비타민 D 생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IGF-1 농도의 상승과 노년기 남성의 전립선암 표지에 해당하는 PSA 농도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도 현재 밝혀진 상태입니다. 유방암의 위험 요소. 전립선암과 마찬가지로 유방암에 대해서도 비슷한 연관성이 존재하는데요. 미국, 캐나다 연구팀은 이 IGF-1의 농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 가장 낮은 집단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거의 3배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게다가 50세 이전에는 그 위험이 거의 7배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유방암의 위험은 초경이 이를 때, 폐경이 늦을 때, 혈액 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높아집니다. 높은 에스트로겐 수치는 유방암 위험의 결정적
인자라는 압도적인 근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은 암의 생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17%만 감소해도 유방암의 발생률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저자 콜린 캠벨에 따르면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호르몬 수치의 상승은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적은 전형적인 서양식 식단의 결과이며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에 식습관은 에스트로겐 노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유방암 투병기인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의 저자는 유방암 진단 후 목 부위에 가장 큰 종양이 생겼는데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을 때 종양의 크기가 그대로였으나 그 즈음에 유제품을 끊자 며칠 만에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유제품을 완전히 끊고 6주쯤 지난 후 의사로부터 종양이 없어졌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현존하는 수많은 증거는 암 발생이 유제품 소비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이유기 이후 지속적인 우유 섭취는 유방 조직의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을 증가시켜 세포 주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암과 유방암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10가지. 1. 버터,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 대신 두유, 두부, 된장, 템페, 나또 등을 먹는다. 2. 신선한 유기농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린다. 3. 좋은 단백질을 하루 칼로리 10% 이내로 먹는다. 4. 버터, 마가린, 우유가 들어간 빵이나 아이스크림, 가공식품, 가공육을 먹지 않는다. 5. 여성의 경우 호르몬 대체요법을 피한다. 6. 하루 30분 햇볕을 쬐이며 야외 활동을 늘린다. 7. 자신을 갉아먹는 큰 슬픔이나 상처, 분노, 깊숙한 비밀, 증오나 무력감에서 벗어난다. 8.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는다. 9. 인공향신료, 설탕, 소금을 줄인다. 10. 동물성 지방 섭취를 최소화한다. 지금까지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암과 같은 질병의 원인을 완전히 설명해주는 단 하나의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제품과 육류 섭취가 전립선암과 유방암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근거들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건강은 달라질 수 있고 우리는 유전에 무력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들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